자, 이번엔 장동혁 국민의힘 새 대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음성으로 확인하시죠. 잘 싸우는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저는 혁신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싸우신 분들만 공천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자, 강성필 부대변인. 네. 자, 장동혁 대표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한길 씨는 당 외곽에서 의병으로 열심히 싸워왔다. 그러면서 전 씨를 당직에 쓸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전 씨에게 의병을 역할을 맡기는 것이 잘 맞는 옷이고 역할이다. 자, 의병 이 말 동의하십니까? 아니 뭐 장동혁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 도와주는 사람이었으니까 의병이겠지만 국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병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장동혁 신임 당대표의 저 발언 중에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에게 공천을 주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잘 싸울 수 있다는 기준과 근거가 뭐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방송을 하는 패널들 같은 경우는 방송에 나가서 우리 당의 어떤 정체성과 정책과 의견에 대해서 뭐 상대 정당과 뭐 논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논리 싸움에서 이기면 그것이 또 당을 위하는 길이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후보자들은 그럴 기회가 없거든요. 그럼 뭐 민주당 앞에 가서 뭐 멱살 잡고 싸우라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이 잘 싸우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의문이고, 결국에 장동혁 신임 대표 같은 경우는 전한길 씨 때문에 사실 당대표가 된 것은 맞죠. 면접과 그 면회 이 두 가지를 선점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일 겁니다. 하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전한길 씨가 품는 사람이 대통령 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이제 대표가 되고 나 보니까 본인도 이제 대통령이란 꿈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지지층 말고도 확장을 해야 되는데 과연 전한길 씨를 품고 또 강성적인 이미지로 강성 지지층만 데리고 과연 중도 확장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예. 장성호 예. 원장님, 지금 보면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번에 2등으로 당선된 김민수 최고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접견 신청을 미리 해놓았다. 일반 접견 신청은 10분 정도, 유리막을 사이에 두고 대화 장소 변경 신청해 두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적절한 시점에 결정하겠다. 지금은 다른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결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원래 당대표가 되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가겠다고 했는데 입장이 달라진 겁니까? 아니면 잠깐 유보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저는 잠깐 유보했다고 봅니다. 안 갈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대표 될 때 1등 공신이 소위 말해서 친윤 세력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지 않겠습니까? 어떤 정권을 잡으면 그 정권을 잡았을 때 가장 강력한 역할을 했던 분들에 대해랑 같이 당 대표를 하든가 대통령을 하든가 국회의원을 하든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선출직 공직자의 숙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때 당대표 선거 때 수차례 그거에 대해서 유튜브에 가서도 얘기하고 했기 때문에 면회는 안 갈 수가 없다. 그러나 다만 지금 당에서 최고위원이라든가 당직 임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복잡하게 진행되고 지금 주말에 아마 내일이라도 당직 발표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당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와 맞서서 뭐 영수회담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예. 밖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힘있게 대표가 활동하려면 당 내부가 조용해야 되는데 당 내부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면회와 관련된 갈등이 뭐 이렇게 시작이 된다면 그러면 외부적인 그런 싸움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지만 한 번은 가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난 대표 선거 때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정치인은 말을 했으면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지도자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할 거다. 이렇게 시차는 있겠지만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 접견을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 주셨는데 자, 그래서일까요? 민주당에서는 이런 비판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타인의 어떤 고통이나 감정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서는 사이코패스라고 부르긴 합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께서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시안, 현,
유시라고 무어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장 변호사님. 네. 그래도 이제 이번에 선출된 당대표를 놓고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나간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더군요. 그러니까 양쪽이 또 이게 사이코패스 발언이 나오기 전에도 무슨 이런 발언이 있었고 이제 맥락이 있는데 정치권에서 서로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그 양상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좀 더 에스컬레이트 되는 느낌을 받고요. 그거는 예. 국민들한테 전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이코패스도 이게 정신 이상자란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받는 입장도 개 눈엔 개만 보인다고 그걸 사자성어로 이야기하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치를 해야 되고 DJ가 생전에 악마와도 손잡는 게 정치인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게 그게 누굴 보고 정치하는 자세입니까? 그게 국민, 주권자를 보고 정치하는 자세일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한 단면이 이제 많은 시사점을 좀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송영훈 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하자고 지금 제안해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여야 대표 회담. 그런데 지금 여전히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아직까지 뭐 악수를 했다거나 만난다거나 이런 계획은 아직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밑에 같이 일하는 한민수 비서실장 입에서 저런 단어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정말로 정청래 대표가 여야 간의 협치를 복원할 의지가 있다면 한민수 비서실장 같은 인사는 교체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역시나 영에 수렴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뭐 한미 정상회담 경과를 공유하기 위해서 여야 대표들을 불러 모은다면은 뭐 마지못해 한 자리에 오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정청래 대표가 계속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른바 해산 공세를 퍼붓고 또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정치의 실종을 야기하고 있는 근본에는 뭐가 있냐면은 집권 여당 대표로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민생 경제에 관한 아젠다, 비전, 컨텐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가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외부의 적을 만들어내고 그 외부의 적을 공격하면서 말살시켜야 될 대상으로 몰고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근본적인 비전과 아젠다와 컨텐츠의 부족은 하루아침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청래 대표가 8월 2일에 당대표가 됐으니까 이제 한 달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자적인 어떤 민생 경제에 대한 컨텐츠를 우리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추석 전까지 검찰을 해체하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은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 대표로 있는 한 여야 간의 원만한 정치의 복원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이런 발언들이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한 방송에 나가서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개헌법에는 전시사변뿐만이 아니라 사회 질서가 교란돼서 행정의 기능이 마비될 때도 개헌권이 발동하게끔 돼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헌이란 사건 하나만 떼놓고 잘 됐냐 잘못됐냐 흑백 논리로서 파면한다는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내렸거든요. 8명 전원 일치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분명히 지금 대통령의 개헌권도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판단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헌법재판소의 그러니까 판단이. 강경 진압하거나 한 사례도 없습니다. 방송국 방송 다 하고 있었어요. 대통령의 의중은 어떤 국민도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 그리고 어떤 국민도 불안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 아니죠. 그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거 더 토론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당원 게시판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토론하셔도 됩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네.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 들어보셨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잘 싸우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던 건 잘 싸우는 사람들을 공천을 주겠다. 잘 싸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희 뉴스톱10 방송에 나가서 국민의힘을 위해서 세게 싸워줘야 된다. 그런 사람들만 방송에 내보내야 되고 이른바 말하는 보수 참칭 패널, 보수가 아닌데 보수인 척 행동하는 당을 비판하는 총구를 당을 향해서 있는 사람들은 방송에서 출연 금지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제가 민주당 지도부인데 우리 당이 항상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저희의 어떤 아픈 지점을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막 지적을 하면 과연 지도부는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될까? 강성필 부대변인 좀 잘 출연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저는 나는 이제 그 당에서 저희는 너무 엇나간 길을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결론은 그런다고 하면 김민수 최고위원 말처럼 당의 의견과 배치되는 그런 의견을 말하지 않는 패널들을 방송국에서 퇴출을 시켜버린다면 저는 과연 국민들,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해 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성 지지층의 지지로 당선된 최고위원과
당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저런 강성적인 발언을 하시는데 절대로 국민의힘에게 도움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강하게 맞붙는 것은 여야 대표, 여당과 야당의 목소리로 충분하고요. 저희 방송국에 나와서 만약에 너무 또 치열하게 논쟁이 벌어지다 보면 또 얼굴 붉히는 일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